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제약바이오, 실적, 미래 동력, 의료 AI로 나타내봤습니다. 한류처럼 K제약바이오도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기록할 만한 실적 성장을 이끌어낸 기업들이 있는데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3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대웅제약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종근당은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실적과 미래 동력 모두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캔서무셔 프로젝트에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SITC를 앞두고 있는 지금 자세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국에서 2023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에게 어떻게 좀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자, 제약바이오 미용 섹터를 연구하는 이 주식 쪽에 요종이 계시다고 하네요. 네, 유튜브 원리버의 강하나 요종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써 있네요. 그러게요. 요종님.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웃긴가요? 네, 웃기죠. 아닙니다. 요정님이신데요. 2023 미국 면역 항암 학회, 이게 좀 어떤 학회인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겁니까? SITC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미국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는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면역 항암제 데이터를 발표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진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암 학회 대비 참여하는 기업은 적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번에 유틸렉스, 파미셀, NK맥스 그리고 지니너스가 참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는 이제 지니너스가 자체 백신너스 플랫폼으로 예측한 신생 항원, 그러니까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항원의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해주기로 그래요? 했고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츠하이머로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학회에서는 NK세포 치료제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번에 동종 치료제로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발표하는 EU103이 작년에 폐암 데이터를 발표했고 네. 이번에는 난소암으로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질이 한 가지의 암에만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적응증을 확장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번 데이터 한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결국 다 결정이 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무리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여기서 또 허가를 얻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면 기업들이 네네.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나 전임상 데이터를 초록으로 내요. 초록으로를 내고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나 그에 대한 세세한 디스커션부터 리절트, 결과 이런 데이터 전반적으로 또 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내야 포스터도 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다 내야 되는 게 있고 데드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참여할 기업들이 다 좀 확정이 난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학회가 작년 대비 조금 지지부진하다 하면은 좀 레이트로 늦게 좀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좀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는 그렇죠. 이제 끝났고 이제는 발표할 기업들이 확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회 자체도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아야 사람들이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것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SITC가 다른 암 학회 대비해서는 관심을 좀 안 받는 학회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좀 강력한 게 나오는 걸 바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뭐 글로벌 면역 항암제 트렌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런 걸 보는 게 좀 제일 좋은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인데 사실 뭐 바이오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랑 뭐 실적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좀 이제 커나가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매달 1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연간 수출액은 뭐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실적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쩔 수 네.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출이 워낙 잘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백신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진단 키트 그쪽 매출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아, 진단 키트 네, 진짜 이맘때 주가 보면 놀라실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작년 예. 뭐 재작년이 뭐 최고였고 그렇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수출액이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사안이고요. 뭐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의약품 매출이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성장세, 미용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도 미용 수출액은 또 많이 오래 증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분야,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이나 자신의 뭐 유통망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실적이 계속 좀 늘어가는 추세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좀 반짝 그냥 상승한 걸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바이오 쪽으로. 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되게 보수적인 분야잖아요. 약이나 뭐 의사 집단, 약 잘 안 병원. 바꾸죠. 네, 예.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꺾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군요. 특허가 만료가 되어서 복제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번 성장세를 들어가면 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미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전 세계 미용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처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꺾일 확률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K-뷰티도 바이오와도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맞습니다.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대장주죠. 뭐 바이오 하면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 그렇죠. 먼저 떠오르긴 하잖아요. 요즘 좀 주가 흐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횡보에 예. 굉장히 이제 갇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재미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별도 기준으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 주었는데요. 네. 8,827억 원에 이제 영업이익은 3,816억 원으로 정말 실적은 잘 나왔어요. 맞아요. 기대치 대비도 잘 나왔고 1공장, 2공장, 3공장이 완전 가동을 하면서 또 풀가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군요. 4공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CMO 시장이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론자나 키탈런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계속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 CMO 시장에서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빅파마들도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CMO 기업들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당연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번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체의약품 중에서 ADC 기반의 항체의약품, 이중항체 혹은 최근 핫했던 알츠하이머 쪽에서 네. 시장 전망치가 많이 올라와 주면 여기서도 또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약을 개발하면은 이렇게 약을 만들어내는 곳에 맡기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가동이 잘 되고 있지만 막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번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 같은 거를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기겠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주가에 좀 괜찮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제 개인적인 내비전이에요. 굉장히 예. 좋게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GLP-1을 만들 그런 건 없고요.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네. 할 수는 없고 한미약품이 그걸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이제 GLP-1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GLP-1 CMO 한 해 만에 하면서 그때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아니구나 하고 또 많이 빠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바이오 쪽은 그런 게 많아요. 맞습니다. 아니구나. 예. 아까도 잠깐 뭐 펩트론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예, 112가 온대요.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도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 새어 나오고 그래도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네.
큰 상승, 큰 하락 이런 걸 좀 반복해서 보이는 게 좀 바이오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대웅제약 이야기 좀 해볼게요. 3분기 최고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매출액도 3,030억으로 잘 나왔고 네. 영업이익도 별도 기준으로는 342억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나왔는데 연결이 298억이 나오면서 좀 많이 깎였습니다. 이제 자회사들이 연구하면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전문의약품이 증가하면서 마진율 높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 준 게 이번에 좀 별도 기준으로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보툴리늄 톡신인 나보타가 사실 미국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성장세가 더뎠어요. 그래서 미국이 잘 나와서 이렇게 잘 나온 거고 나머지 나라에서 잘 나와줘야 그때서야 좀 서프라이즈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웅제약의 가장 큰 그 파이프라인은 뭡니까? 어디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사실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완전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개량 신약을 잘 만들자예요. 아, 개량 신약을. 그래서 신약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걸 약간 좋게 만드는 정도의 개량 신약 위주로 잘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거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이게 더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바이오시밀러 잘 만드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잘하는데 대웅제약이 또 유독 잘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개량 신약은 또 신약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일반 네네네. 복제약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대웅제약의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개량 신약도 신약으로 인정을 그렇죠.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이야기 해봤고 종근당. 야, 저도 이 회사 참 종근당 약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요? 종근당은 어떻습니까?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네네. 여기는 기대치 대비 훨씬 잘 나와서 매출액이 3,962억에 영업이익 531억 원을 달성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줄어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임상을 진행하던 그런 의약 물질의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줄였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개발을 좀 멈춰 있다라는 겁니까? 개발 안 하려고 그쵸, 한다는 아닌 거는 안 하거나 아. 혹은 좀 될 것 같은 게 뭐 임상 진입이 조금 밀렸거나 네네네. 이게 임상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정해지고 환자를 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레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연구개발 비용이 줄게 됐었던 이유 중 하나인 네네네. 것이고 그게 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간 될성 싶은 떡잎만 이제 파고 들어가는. 맞습니다. 아닌 거는 그냥 빨리 이게 접고.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결단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요즘 그게 약간 트렌드예요. 해외 네네네. 기업들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접고 그렇죠. 잘하는 거 위주로만 하는 게 좀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좋은 정보, 이거 맞습니다. 될 거예요 하고 이런 거 훈련하고 아닌 거 딱 잡고 그냥 다른 거 될 것 같은 거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또 훨씬 좋은 낫죠. 방법 같다. 네. 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신 트렌드 뭐 연구원님께서도 의료 AI 주목해야 된다. 뭐 올 한 해 정말 3월부터 해서 의료 관련 AI 관련 뭐 이쪽도 엄청나게 큰 상승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뭐 기업도 뭐 생각만 해도 뭐 JLK부터 시작을 해서 몇 배씩 올랐죠. 규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 물론 지금 약간은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이쪽을 또다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계속 좀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단 26일에 AI 의료기기가 국내 첫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의료 AI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번 첫 사례는 JLK의 AI 뇌경색 진단 기기가 건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와, 이런 엄청 많이 쓰이겠네요. 그렇죠. 건보료까지 적용받는다면 GLK는 실적이 이제 좀 잘 나오겠는데요, 진짜로. 그래서 올해보다는 그래도 네. 내년부터 조금 많이 올라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초반부터 좀 수가를 잘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마진이 엄청 올라오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JLK도 비용을 좀 많이 줄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흑자 전환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JLK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AI 대장주죠. 루닛 같은 루닛, 경우에도 예. 뭐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기름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산하 정부 의료기
기관이랑 MOU를 맺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번 MOU를 통해서 3개월 뒤까지 3개월 뒤에 한 번 더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아무래도 더 중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MD 앤더슨이라는 글로벌 암 병원 탑2 안에 드는 오. 병원과도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다의 치료 효과를 상향시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나 혹은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요소라서 좀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AI를 돌려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머지않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그쵸. 하고 우리 코로나 치료제도 나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저 진단 기업들과 뭐 신약 개발 기업들 모두 좀 최근에 파트너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그 기술력을 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GLK 같은 회사는 이거 기계를 판매를 하는 거에 수익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좀 뭐 데이터를 쓰는 거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뭐 그거에 건당 따라 어떻게 다른 내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것도 일단 다르군요. 장비를 침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 점유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군요. 이게 초반에는 사실 레퍼런스가 없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못 남기고 거의 뿌리다시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차 싸게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비싸게 이제 맞습니다. 퍼트려 놔야 되는군요. 네, 일단 퍼트려 놓거나 네. 혹은 파트너사가 있으면 그 파트너사 것에 얘네 기술을 접목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때에 따라서 다르고 계약에 따라서 다른다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바이오라는 게 뭐랄까 좀 어려우면서도 재밌어요.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서 바이오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바이오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유튜브 마하님께서 그래도 황현희님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분께 제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